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 갑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해서 양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 갑목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유리한 조건, 갑이 살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유용한 조건,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상적으로 본다면 갑을 우리가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죠? 이 나무로 비유하는 이유가 이 나무가 보통 인간의 삶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쓰는 그러한 땔감용 나무 또는 음식을 조제하거나 난방을 위해서 쓰이는 나무로서 많이 보게 됩니다. 즉 불을 피우기 위한 나무가 되겠죠. 이 나무의 목적적 효용성을 위해서는 뭔가 벌목이 되어야 합니다. 벌목, 즉 경이라는 것이 도끼나 농기구가 되는데, 자, 이 농기구에 의해서 뭔가 벌목을 하게 되어서 쪼개어지죠. 그걸 벽갑 인정이라고 합니다. 즉 인정은 불을 피운다라는 것이죠. 자, 불을 피워야 실제로는 이 나무가 소용, 즉 유용하게 인간의 삶에서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과 정이 굉장히 유용한 글자가 되죠. 이 경은 무엇입니까? 음의 글자가 될 것이고 정은 양의 글자가 됩니다. 따라서 갑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하다면 경이 오히려 더 굉장히 유용성을 주는 글자이므로 경의 직업적 특성을 많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해서 음을 쓴다면 갑목을 쓰기 이전에 이 정의 직업으로서 먼저 자기의 직업적 특성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유용성을 주는 글자를 우선적으로 삼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로 보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 봄, 여름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강합니까? 봄과 여름은 양의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봄과 여름에는 양이 강하니 음의 글자를 더욱더 소중하게 쓰게 되고, 가을과 겨울은 즉 음이 강하게 되니 양의 글자를 더 소중하게 쓰게, 유용성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봄에는 기본적으로 인묘진월입니다. 자, 인월은 조춘이라 해서 실제로는 약간 추울 수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제외를 하고 양기가 많이 점증되어서 강해질 때, 즉 병화가 인에서 장생을 하고 묘진에서 목욕, 관대지를 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경금, 즉 화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벌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계속 많이 자라니까 이것을 벌목해 주어야지만이 이 목의 소용이 생기게 되므로 이 봄철에서는 보통 경이나 지지의 신금을 오히려 더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 많이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봄에서는 갑이 있더라도 이 경과 신이 오히려 더 유용한 글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 여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덥다라는 것이죠. 화기가 굉장히 치열하므로,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글자를 쓰겠냐는 것이죠. 더운 여름에는 실제적으로 비가 내려줘야지만이 더운 것을 이제 어떻게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과 지지에 있는 자수가 굉장히 유용한 글자가 되고, 만약 개수죠. 개수와 자수가 유용한 글자가 되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강물인 임이나 돼지 해자인 이것이 이제 강물이죠. 강물이 있어 줘야지만이 갑목이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소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너무 더워버리면 사막에 가면 나무가 죽어버리죠. 삶을 살 수가 없듯이 여름철에는 개수나 자수 또는 임수나 해수가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제 도끼가 준비되어 있죠. 가을은 경의 계절이죠. 자, 그럴 때 태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불을 붙이는, 즉 음이 강해지므로 이 정화가 실제로는 갑목보다 우선하여 더 유용한 글자로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춥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 땅은
녹여야지만이 소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하우스, 아주 큰 하우스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따뜻할 때는 나무가 어떻습니까? 잘 그 환경에서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바깥으로 꺼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사함, 즉 죽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겨울철에는 이 정화가, 온기가 굉장히, 불이 필요로 해야지만이 감목이 살 수 있어서 소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봄에 이 글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봄에 쥐자자가 있어서 자는 삼합에 의해서 용진자도 음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묘에서 장생을 함으로 또 음으로 바뀔 수가 있으며, 이 노래는 이제 목욕지가 되어서 또 그 세력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이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경과 신을 쓰지 않고 다른 양의 글자를 취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봄, 여름은 양이 강한 계절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봄에는 경과 신, 그리고 여름에는 개와 자, 아니면 차선으로 임과 해를 쓰게 되고, 가을에는 이제 정화, 음이 강한 계절이니까 정화를 쓰는데 차선으로 정이 없다면 병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제 정화를 우선하여 음이 강해짐으로 녹여야 되므로 정화를 우선하여 쓰는데, 그 정화가 없다면 병을 우선하여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름에는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여름이지만 양의 계절이지만 음이 바뀌게 되겠습니까? 즉 원숭이 신자가 있으면 사에서 장생을 하고 오에서 모욕을 하고 미에서 관대를 함으로, 자, 이런 글자들이 있게 된다면, 즉 시라든지 이런 글자를 잘 판단하여 음양의 강약을 판단해서 이 글자를 쓸지 아니면 다른 글자를 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가버의 입장에서 어떤 글자가 좀 더 유용성을 주게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유용성을 주는 글자를 알게 된 밑바탕의 근원인 궁통보감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